내일 아침 건강을 위해 정성껏 삶은 달걀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드시면 염증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만 반대로 잘못 드시면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세가 60세, 70세를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달걀 먹는 방법을 180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72세 박상철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산행도 즐기시고 동네에서 건강 박사로 불릴 만큼 자기 관리가 완벽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근육을 지켜야 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보약처럼 소중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양쪽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에서는 물을 내려도 없어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가득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섰고 콩팥의 핵심 여과 장치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챙겨 드신 달걀이 잘못된 음식과 만났을 때 바로 이 무서운 염증 폭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콩팥을 석회화시켜 평생 투석의 위기로 몰아넣는 최악의 달걀궁합 3가지와 반대로 굳어가는 콩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식재료 3가지를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청만으로도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운 투석실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생명과도 같은 지식을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달걀 외에도 여러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면서 이게 정말 내 콩팥의 약일까, 독일까 궁금했던 과일이나 채소가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그 이름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그 달걀은 보약이었을까요? 아니면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암살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의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 독약을 보약이라 믿으며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현대 의료 시스템이 가진 서글픈 이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여러분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다시는 병원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반기지 않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발생하고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며 최첨단 장비를 돌릴 수 있는 상업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여러분 스스로 식탁에서 치유의 기적을 일구는 방법보다는 이미 망가진 장기를 관리하며 평생 약을 먹게 만드는 방식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예방은 돈이 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냉혹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어떤 의료 권력이나 대형 제약회사의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자리에 선 유일한 이유는 평생을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헌신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귀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대신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주권을 되찾아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하늘이 주신 자연의 식재료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늘의 축복이 되지만 무지함 속에 잘못 사용하면 가혹한 결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달걀은 분명 신이 내린 완벽한 영양소이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콩팥은 예전처럼 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여과장치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소리 없는 공격에 조금씩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공격을 멈추고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지혜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사실 아주 미련할 정도로 착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속에 온갖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절반 이상 망가져 타버릴 때까지도 결코 아프다는 비명조차 뇌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병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진 후에야 덜컥 겁을 먹고 투석실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60대와 70대에 접어든 여러분의 몸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핏줄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뭉쳐져 있습니다. 사구체와 이를 둘러싼 주머니, 그리고 미세 혈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벽한 혈액 정수기 세트를 우리는 의학용어로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양쪽 콩팥에는 이 네프론이 약 200만 개 정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수기 필터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 필터의 성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CRP라고 불리는 전신 염증 수치까지 높아지면 필터가 망가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식습관이 잘못되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이 독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가장 먼저 콩팥의 미세한 그물망에 끈적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염증 물질은 마치 강력한 산성 물질처럼 사구체의 얇고 부드러운 막을 공격하여 구멍을 뚫고 핏줄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에 불이 나서 타버리고 남은 재가 사구체 겹겹이 쌓이면서 여과장치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수치가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저 지켜보자고만 말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넘기셨겠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밤새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룻밤에 4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증상은 아침마다 거울 속 얼굴이 퉁퉁 붓고 발목 주변을 손가락으로 지그치 누르면 쑥 들어간 채로 피부가 한참 동안 다시 올라오지 않는 심각한 함몰 부종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의 소중한 단백질이 사구체에 찢어진 틈새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변기에서 마주하는 없어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단백질이 몸 밖으로 버려지고 있는 눈물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인 0.8에서 1.1mg을 훌쩍 넘긴 2.0mg 이상으로 치솟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콩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콩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정확한 자가진단 지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구체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독한 염증 물질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식탁 위의 적들을 하나씩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조용한 암살자들을 하나씩 지목하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최악의 궁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함께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달걀도 완전 식품이고 우유도 칼슘이 풍부한 보약인데 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연세가 60세나 70세를 넘으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30mg의 인 성분이 들어있고 삶은 달걀 한 알에도 약 10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의 콩팥은 이 넘쳐나는 인 성분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내어 배출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어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제가 수십 년간 신장 관련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의 인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달걀과 우유를 한 끼 식사에 동시에 섭취할 경우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인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혈중 인 농도가 4.5mg을 초과하는 고인산 혈증 상태가 발생할 때 시작됩니다. 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무서운 속도로 쌓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소중하게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액으로 억지로 빼내어 인과 결합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뼈는 골다공증으로 푸석푸석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며 혈관에는 칼슘과 인이 만나 돌처럼 굳어지는 무서운 혈관 석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의 핵심 여과 장치인 사구체는 석회화된 물질들에 의해 서서히 찢어지고 망가지며 결국 회복 불가능한 만성 신부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신 우유가 오히려 콩팥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막아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을 스스로 죄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약은 바로 달걀을 찍어 드시는 짭짤한 간장과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고 퍽퍽함을 달래기 위해 맛소금을 듬뿍 찍거나 장조림처럼 짜게 조리해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고단백질과 고농도의 나트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은 콩팥 미세 혈관에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인데 하루 4g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사구체의 섬유화를 급격히 앞당깁니다. 우리 몸의 사구체는 삼투압이라는 아주 섬세한 압력 조절 시스템을 통해 혈액 속의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밖의 수분을 피 속으로 억지로 끌어당기게 되고 이로 인해 콩팥 내부의 혈압이 순식간에 급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수압이 너무 세서 터지기 직전인 낡은 고무 호스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사구체의 모세 혈관은 결국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 찢어진 틈새로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짭짤하게 간이 된 달걀은 더 이상 영양식이 아니라 콩팥의 섬세한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무서운 압력 폭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고 있지만 그 내부는 이미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일상 속 독약은 식사 직후에 입가심으로 흔히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 후에 뜨거운 차를 마시며 기름기를 씻어내고 속을 편안하게 달래는 것을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달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마시는 진한 차 한 잔은 콩팥을 서서히 질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 성분은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아주 강력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탄닌산 단백질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시멘트 같은 덩어리를 위장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는 장의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방해하여 지독한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콩팥과 대장은 우리 몸의 맹독성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하수도 시스템의 양대 산맥입니다. 끔찍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부패한 찌꺼기들이 장 속에 꽉 막히기 시작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되면서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치명적인 독소들이 다시 장 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거꾸로 유입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내 독소의 역입, 즉 자가 중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겁니다. 대장이 제때 처리하지 못해 혈액으로 다시 들어온 이 엄청난 양의 독소들은 결국 피를 타고 전부 콩팥으로 맹렬하게 밀려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사구체는 2중, 3중의 독소를 처리하느라 심각한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 압도적인 독성에 짓눌려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자녀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서운 독약궁합들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 자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듣고 나서도 그냥 지나치신다면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콩팥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숫자 1은 단순히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위대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이제 앞서 나누었던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상처 입은 콩팥을 다시 숨쉬게 만들고 무너진 사구체를 강력하게 방어해줄 기적의 식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들 하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채워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세 가지 최고의 조합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콩팥 미세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의 불길을 끄는 천연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달걀과 함께 식탁에 올렸을 때 콩팥 여과망을 염증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선명한 붉은색 파프리카입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을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내어 배출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떨어져 버린 콩팥은 이 칼륨을 밖으로 원활하게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방해하여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를 멀리하시곤 하지만 붉은색 파프리카는 콩팥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보석과도 같습니다. 붉은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은 불과 90mg 수준으로 일반적인 건강 채소들이 300mg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한 수치입니다. 칼륨의 위협은 차단하면서도 콩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은 그 어떤 채소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붉은색 파프리카의 선명한 빛깔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은 우리 몸의 핏줄을 타고 돌면서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공격하여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여 제거해 줍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 라이코펜 성분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사구체 여과망이 찢어져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달걀에는 우리 몸이 찢어진 여과막을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 등급의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사구체에 벌어진 틈을 메워주는 벽돌 역할을 한다면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그 벽돌이 염증의 공격을 받아 다시 부서지지 않도록 겉면을 단단하게 코팅해주는 철갑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콩팥을 괴롭히던 염증의 불길은 진압되고 상처 입은 세포들은 다시 건강한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콩팥 혈류를 기적처럼 되살려내는 두 번째 최고의 식재료는 바로 양파와 부추입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더불어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콩팥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핏줄
핏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 사구체의 얇고 예민한 모세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때 양파와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굳어가는 콩팥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상적으로 이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경직되었던 핏줄이 부드럽게 넓어지며 콩팥 내부의 끔찍한 혈압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핏줄이 넓어지면 수백만 개의 사구체는 비로소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숨을 쉬며 본연의 여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콩팥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배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의 조합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영양분 흡수율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달걀 노른자 속에 건강한 지방 성분과 만났을 때 우리 혈액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달걀물에 다진 양파와 부추를 섞어 드시는 평범한 식단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살리는 가장 과학적인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의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콩팥 부담을 극적으로 덜어주는 세 번째 완벽한 짝꿍은 바로 아침에 먹는 사과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 칼륨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가 진행될 때 장 내부에는 필연적으로 요독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소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흡수되면 사구체를 무참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에 듬뿍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강력한 자석이나 진공 청소기처럼 변하게 됩니다. 펙틴은 장벽을 타고 흐르면서 혈액으로 침투하려는 맹독성 물질들을 아주 단단하게 포획합니다. 치명적인 독소들이 콩팥으로 향하기 전에 펙틴이 대장에서 미리 붙잡아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장에서 독소 청소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니 콩팥 사구체는 불필요한 과부하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필수적인 혈액 정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프리카와 양파가 무너진 콩팥을 살려낸다는 이 기적같은 진실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살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따뜻한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훌륭한 식재료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준비하셨더라도 달걀을 불에 조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훌륭한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쫓겨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식용유를 듬뿍 두른 뒤 센 불에서 빠르게 튀기듯 구워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달걀을 섭씨 15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 위에서 조리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콩팥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옥시스테롤이라는 아주 무서운 산화 물질은 바로 고온의 열과 기름이 만날 때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거친 사포처럼 긁어내어 사구체,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따라서 콩팥에 어떠한 염증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달걀이 가진 최고 등급의 생체 단백질인 알부민만을 완벽하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분의 법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8분의 법칙이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동안만 삶아 흰자는 단단하게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살아있는 반숙 상태로 조리하는 정교한 기술을 말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식이요법을 연구하며 직접 확인한 결과 달걀을 기름이 아닌 섭씨 100도에 끓는 물에서 조리할 경우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로 산화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8분이라는 시간은 달걀 흰자의 촘촘한 단백질 분자 구조가 우리 위장과 장 점막에서 소화 흡수되기 가장 부드럽고 훌륭한 형태로 변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법칙을 지켜 조리된 반숙 달걀은 우리 몸속에서 90% 이상의 경이로운 알부민 단백질 흡수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반면 노른자가 딱딱하고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할 정도로 과하게 익힌 완숙 달걀은 소화가 어렵고 콩팥에 불필요한 대사 찌꺼기를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제가 앞서 추천해드린 붉은 파프리카와 함께 드실 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소량의 식물성 기름에 가볍게 볶아야 흡수가 잘 되는데 이때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먼저 볶아 라이코펜
라이코페논을 충분히 우려내야 합니다. 그 뒤에 미리 삶아둔 반숙 달걀을 곁들이거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콩팥 혈관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식탁 위에서 무심코 켰던 프라이팬에 강한 불을 끄고 냄비에 맑은 물을 끓이는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옥시스테롤이라는 끔찍한 염증 물질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연약한 콩팥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부산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은퇴하신 69세 강태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체력이 좋으셨고 근육을 유지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알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강 어르신은 달걀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바삭하게 탈 정도로 센 불에 튀기듯 조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고소한 그 맛이 아침의 유일한 낙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사소한 취향이 강 어르신의 콩팥에는 소리 없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강 어르신의 사구체 여과율은 어느새 30%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고 의사는 투석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분석했을 때 가장 먼저 지목한 범인은 바로 그 바삭하게 튀겨진 달걀 프라이 속에 숨겨진 암살자 옥시스테롤이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저를 만난 이후 그토록 좋아하시던 튀긴 달걀 프라이를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8분의 법칙을 지킨 반숙 달걀과 살짝 볶은 붉은 파프리카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불과 3달 만에 몸의 붓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고 늘 피곤함에 젖어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석을 걱정하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기적처럼 반등하며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할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죽어가는 장기도 다시 숨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